네, 지난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면서 줄줄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투자 활황 속에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과연 글로벌 금리 시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투자 수요 확대에 올해 글로벌 채권 발행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채권 발행이 많이 나고 또 그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러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떤 생존이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매번 나와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에서 AI 투자 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 버블까지도 우려할 정도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고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높아도 금리에 대해서 투자가 탄력성이 좀 작은 금리가 높아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에서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글로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투자 수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이 높은 금리에서의 채권을 사려는 그러한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공급과 투자를 위해서 채권 발행할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 요인이 다소 약해지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금리가 좀 다소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가 되면 투자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자가 금리가 높아도 투자가 잘 되니까 고금리를 유지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금리 문제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는 투자 이외에 또 소비라든지 또 금융 안정성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가 잘 된다고 해서 금리를 올렸다가 대부분의 경제에서 소비 비중이 더 커요, 투자보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계나 기업의 뭐라 그럴까요? 원리금 상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높아지면 또 금융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금리는 투자의 어떤 호조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국채금리 하단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것이 둘이 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지 꽤 됐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경제학을 배울 때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낮추면 이게 시간을 두고서 장기금리까지 낮추는 그래서 경제 전체의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어떤 통화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 내에서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급하게 내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내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정책 금리 이외에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는데 국채 발행이 되는 것만큼 국채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리,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춰서 단기금리가 좀 내려오더라도 장기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호주 중앙은행이 3일 2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주요국 중 올해 첫 긴축 전환 사례인데요. 왜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2027년 세계 경제를 볼 때 아마도 올해 중반 아니면 하반기 때 나타날 일로 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호주가 지난해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중에서 서비스 물가와 또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올해 6월 달까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 정책금리 인상의 원인이 됐고요. 올해 한 2번 정도 아니면 뭐 많으면 3번까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고 세계 전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1번 내지 2번 인하할 거로 보이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호주랑 비슷하게 지금 정책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 상승이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각자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럼 호주 은행의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 일단은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그리고 5일에는 유럽과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실까요? 유럽 ECB는 2% 정책금리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압력이 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는 없고요. 일각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정책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중앙은행인 그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요번에 금리 동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연달아 내릴 만큼 한 달 사이에 경기 지표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동결을 하지만 올해 안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2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ECB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향후 계속 강세를 좀 보인다면 ECB 금리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출이 부진해지면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고 또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요. 경기도 둔화되고 물가도 내려오면 금리 인하 여건은 맞죠. 그렇지만 유럽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3%대고 우리가 핵심 물가라고 하는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인플레이션 목표 2%보다 높은 2.3%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요인이 있지만은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고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밴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새 연준 의장이 매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기도 했고 그분이 좀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을 거라 이러한 의견들도 있긴 한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부동산이나 고환율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책 금리는 향후에 지금 예상대로라고 하면 1번 내지 2번은 내려올 거로 보여요. 그럼 우리 한국은행이 따라서 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지금 그
어디죠? 호주처럼 미국 하반기에 금리 올라가면은 따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아마 한국은 추가적으로 금리 조정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동결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계부채 이슈가 있고요. 또 부동산 이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더군다나 환율이 되게 널뛰기를 하는데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면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보면은 한국은행은 연준이랑 상관없이 올해 정책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시대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